자, 353페이지입니다. 자, 353페이지, 농지법이죠. 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농지법. 마지막이니까 좋아하죠. 실력으로 몇 문제를 잡아야 된다고 했죠? 한 문제는 실력으로 꼭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자, 2번 문제 봅니다. 353페이지 농지법상 농지는 나올만 해요. 그죠? 가끔 나오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농지법상 농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전답가소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합니다. 네. 전답가소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됩니다. 이거 하나 농지에 해당하는 거 해두고 나머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외울 필요가 없고 뭘 외우라 그랬죠?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3개를 외워야 되죠. 2, 3, 4를 외워야 돼요. 자, 지목이 전답가소원이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뭐죠? 3년. 지목이 전답가소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시나 다능성 식물 재배시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니까 경작기간이라고 외우면 되잖아.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지목이 전답가소원이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리고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도 제외되죠. 4번은 임야를 동원하며 임야인데 출것죠. 산지조정 허가 받지 않고 저 뒤에 산지조정 허가 받지 않고 네,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3개입니다. 3개. 전답가소원이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이거나 그리고 임야를 산지관리법상 산지조정 허가 없이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5번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가소원 중 하나에 해당하고 틀렸죠? 지목을 불문하죠? 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농지 소유 규제입니다. 포인트 60, 353페이지예요. 354페이지 농지 소유 규제. 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중요하죠? 전부 다 운영의 앞쪽에 소유 파트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거 8년 이상 농업에 해놓으면 되죠.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농할 경우에는 그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되죠. 몇 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할 때입니까? 8년.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하면은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합니다. 2번 학교 동그라미 하면 되죠. 제일 끝에 학교는 실습 농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합니다. 주말 체험용농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할 때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됐고 상속 농지도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죠. 네, 상속 농지도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는 거 4개를 1번부터 4번에 넣어둔 거죠. 그 정도만 외워도 돼요. 나머지 뭐 국가, 지자체, 항공노조공사 이런 상식으로도 가능하잖아. 비농업이어도 농지 소유 가능한 것. 5번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줄것죠.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농지를 뭐라고 하죠? 영농 여건 분리농지라 그래. 경사율이 15% 이상이니까 영농 여건이 불리하잖아. 그래서 영농 여건 분리농지라고 하고 이 영농 여건 분리농지는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할 때 면적 규모 제한을 받아요. 네, 그 농지가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얼마? 3만이 아니고 2만 제곱미터 미만,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네, 영농 여건 분리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경상남도 남해에 가면은 그 가끔 TV에도 나와요. 다랭이 농이라고 아세요? 산인데 이렇게 산을 이렇게 막 쪼아서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진짜 그 막 벼를 이렇게 과장하면서 손바닥만 곳이 너무 막 벼를 심고 있어 이렇게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은 평균 경사율 몇 % 넘어요? 15% 이상이라고. 그럼 이것을 왜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했냐면은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했냐면은 이것은 농업기계로 경작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손이 없으니까 거의 농사를 안 짓고 못 켜버린 거야. 근데 이거 완전 살아났다. 이 제도 만들면서. 이거 평균 경설 15% 이상인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한 거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용하니까 외진이 사서 이걸 관광 상품화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된 거야. 요즘에는 다 지어요, 농사 가면은. 그리고 여기서 사진 찍고
이렇게 입장료 받고요. 관광농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균건설 15% 이상인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로 허용하되 규모가 얼마까지 허용됩니까?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용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인의 농지를 소유할 때 5번에 봅니다. 비농업인의 농지를 소유 허용하지만 그 사유에 따라서 비농업인 소유를 면적을 규제를 합니다. 소유 상한을 제한하게 됩니다. 외워놓으면 되죠. 뭐. 상속 동그라미, 상속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지만 얼마까지만 허용됩니까? 10,000 제곱미터까지 외워놔야 됩니다. 미만하면 틀려요. 10,000 제곱미터까지. 그리고 8년 이상 동그라미, 이농 동그라미. 8년 이상 농업에 종사다 이농할 경우에도 아까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됐죠? 이것도 얼마까지? 10,000 제곱미터까지 외워놔야 되죠. 1번이 답이에요. 상속 농지와 이제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던 자가 이동할 경우에는 10,000 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해당하는 동그라미 3번 주말 체험용농. 주말 체험용농은 얼마까지? 1,000 제곱미터 미만. 이까지가 아니고 1,000 제곱미터 미만. 1,000 제곱미터 미만까지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는데 이런 사업이 중요하잖아. 그때 줄 것이십시오. 세대원 각자입니까? 세대원 전부입니까? 세대원 전부.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는 1,000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용하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355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잠깐만요.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인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그 증명서를 발급받게 합니다. 이것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로 하죠. 그때 자격은 뭐죠? 농업인 자격이 있는지 그런 얘기예요. 네. 누가 발급하죠? 발급기관이 군수가 아닙니다. 시장, 구청장, 그리고 업면장 그렇게 되죠. 군수 무심코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알겠죠? 시장, 구청장, 면장, 그러니까 군지역은 업장님과 면장님이 발급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하면은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며칠이죠? 4일. 4일 내에 처리하는 게 발급하는 이 원칙인데 그 발급 신청할 때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며칠? 2일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면제가 있어요. 발급 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안 받고 농지를 비농업인이 살 수 있는 경우라고. 네. 비농업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없이 소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 지자체는 안 외워도 되잖아. 딱 하나 외워드릴 게 있어. 뭐죠? 상속. 꼭 외웠으면 좋겠어. 상속 농지. 그러니까 서울의 아들이 이제 지방의 부모님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을 때는 서울의 아들은 비농업이지만 그 상속 농지는 농취증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상속 농지를 아까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죠? 10,000 제곱미터까지 소유가 가능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부자여가지고 15,000 제곱미터를 상속받으면은 소유 상한을 5,000 제곱미터 초과했죠.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한 5,000 제곱미터는 뭐가 되죠? 농지 처분 대상이 된다고.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갖지 말고 형제분들 이렇게 10,000 제곱미터 나눠서 가지시면 됩니다. 네. 주기 싫으면 저에게 싸게 파시면 되고. 같이 봐요. 6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업면장, 발급기관. 농취증은 누가 발급하죠? 시장, 구청장, 업면장. 그리고 농업법인의 합병 동그라미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 취득 책임 발급이 면제됩니다. 네, 합병, 상속 이런 거 보면 되겠네. 다음 3번 시구 업면장은 농지 취득 책임 발급을 신청받을 때는 그 신청을 받은 후 며칠? 4일 이내에 줄 거 넣죠. 4일 내에 발급함이 원칙이죠. 처리기간 원칙은 4일. 그리고 경영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고 줄 거예요. 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발급 신청하면 밑에 며칠? 2일. 3번, 4번 원칙과 예외 관계입니다. 주말 체험 용도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책임 발급 면제가 아니고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네.
정말 조심하라고 했죠.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지정할 때는 농지증 받아야 됩니다. 단 발급 신청할 때 경영 계획서 작성을 면제받을 뿐이죠. 경영 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발급 신청 시 경영 계획서 제출을 않죠. 발급 대상이 됩니다. 경영 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걸 자꾸 발급 면제라고 시험 내거든요. 넘어갔습니다. 농지취득 제출 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네, 5번에 보십시오. 학교 동그라미, 07번 5번에 학교 동그라미. 학교하고, 그리고 플러스 뭐죠? 주말. 학교하고 주말 체험 용농이죠. 학교가 실습 농지를 사거나,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살 때는 전부 농지증 받아야 됩니다. 단, 뭘 면제받는다고요? 경영 계획서 작성을 면제받을 뿐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신청할 때 이거 면제받는 거, 경영 계획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발급 면제입니까? 발급 신청입니까? 발급 신청 대상인데 발급 신청할 때 경영 계획서 제출 안 해도 농지증 그냥 줘요. 경영 계획서 작성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죠. 이걸 이렇게 보죠. 주말 학교 전용 개발, 주말학교 전용 개발 경사 비축, 주말학교 전용 개발 경사 비축, 그렇게 웃을 거예요. 주말 학교 전용 개발, 주말학교 전용 개발 경사 비축. 시험은 이거 두 개 해도 돼요. 주말학교 전용 개발, 주말학교만 아셔도 되겠네. 이거 뭐죠?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살 때는 농지증 발급 대상인데 발급 신청할 때 경영 계획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학교가 실습 농지를 살 때도 농지증은 받지만 발급 신청할 때 경영 계획서 제출 면제받죠. 이건 뭐죠? 농지 전용 허가 받는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받아야 됩니다. 넌 경영 계획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을 뿐이죠. 농지개발사업지구 안에 1500제곱미터, 농지개발사업지구 안에 1500제곱미터 미만, 1500제곱 미만의 농지는 농지취득 발급을 요하지만 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사는 뭔지 알겠죠? 아까 나왔잖아요. 평균 경사를 몇 퍼센트? 15% 이상인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평균 경사율 15% 이상, 경사율 15% 이상인 영농여건 분리농지도 농지증은 받아야 돼. 경영계획서 제출을 면제받을 뿐이죠. 그리고 공공토지비축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토지입니다. 비축토지 그렇게 가면 돼요. 그냥 비축토지라는 단어 보이면 됩니다. 근데 주로 시험은 여기 한 세 번째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제일 속는 게 이제 주말 체험 용농 학교 가지고 거의 문제 냈죠. 뒤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합니다.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하나, 그리고 학교 등의 실습 농지를 살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만 경영계획서 제출을 면제받는다고만.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요. 98번 농지법 명상,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잠깐만 설명할게요. 우리 농지법에서는 일정한 사유에서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 쭉 나와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 교도소 수감, 군대 징집, 해외 장기 체류 등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유휴농지로 이제 이렇게 방치하거나 하면은 처분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지를 사두고 주말 체험 용도 목적으로 아까 농지를 사뒀죠. 주말 체험 용도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공인중개사 수험 준비한다고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자풀만 무성해. 그러면은 처분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경작하지 않고 자풀이 무성하면은
처분 대상이 된다는 거죠.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몇 년 내에 처분해야 됩니까? 같이 외워요. 1년 내 해당 농지는 의무주를 처분해야 돼요.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1년 내에 의무주를 처분합니다.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죠?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6월 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해요. 농지 처분 명령이 시당 군수처로부터 처분 명령이 통지됩니다. 6월 내에 농지 처분을 명합니다. 명령하죠. 농지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해당 농지를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할 데가 없어. 그러면은 누구에게 할 수도 있죠?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농지법상 매수 청구 제도가 돼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때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이제 매수를 하면은 이때 매수 가격은 혹시 기억날까요? 공시지가 기준이다. 이 공시지가도 크지만 안 나오잖아요. 공시지가 이용 기억이 별로 없죠. 여기 나와요. 조성원가 어디 나오죠? 주택법에 나오잖아. 채비지 양도 가격은 원칙은 감정 가격인데 임대주택 등 건설 목적으로 하면 조성 원가 그렇게 되죠. 네. 이게 공시지가입니다. 근데 이제 공시지가보다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낮은 가격, 실거래가로 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공시지가.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으면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 청구도 6개월 내에 하지 않고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주고 그 시정명령 이행기간 동안에 농지처분 명령,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제적 지지를 반복적으로 가게 됩니다.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지를 가하면 뭐죠? 이행강제금 부과. 그렇게 되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 상당해요. 농지 토지 가격의 100분의 20입니다. 상당하죠. 1억짜리 농지면 연간 매년 1회 부과니까 2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주말 체험 용농목요를 대가를 치르기에는 너무 가혹하죠. 그렇게 된다고. 이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라고. 자 같이 볼까요? 98번 농지처분 사유 1번 농지를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농업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줄것죠 3개월이 경과된 때 그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도 처분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재생을 발급받아 소유한 것이 판명된 데 당연하고요. 4번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지 조정 허가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 사유가 됩니다. 이런 것은 좀 외워두고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농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당 등이 인정한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아까 상속 받으면 아까 소유 상한이 얼마까지만 가능하죠? 만제곱 되는데 소유 상한 농지법상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그 초과된 농지도 처분 사유가 됩니다. 이게 안 나와 있지만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9번 농지법상 농지 처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처분합니까? 1년. 1번이 답이구나. 2번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맞고 시당 군수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4번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죠? 한국농어촌공사. 그때 농지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줄것죠. 원칙. 이때 농지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매수함이 원칙인데 인근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수도 가능합니다. 저 밑에 이행강제금 내려오십시오. 지당 군수장은 정당한 소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번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토지가격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100분의 10이 틀렸구나. 정답. 그리고 3번 외우십시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지난주에 근처법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2회 이내 그렇게 됐죠. 2회 이내. 여기는 매년 1회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시당 군수자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 명령을 이행하면은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철회합니까? 징수합니까? 징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한 자는 그 부과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내에 이의신청 가능.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기출문제 그냥 공짜로 한 문제 드린 거예요. 13번, 12번에 그 해설제 보면은 위탁 경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 한번 읽어주면 됩니다. 칭집 13번입니다. 칭집 때문에 군대 간 거죠. 군대 가면은 합법적으로 위탁 경영이 허용됩니다. 네. 충성 보신께 하고 오겠습니다.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몇 개월이죠? 3개월 이상 해외여행하면은 네, 합법적으로 네, 허용됩니다. 그래서 6개월간 미국 여행 중이니까 3개월 이상이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로 공직에 취임한 거죠. 선거. 이장님은 공직이 아닙니다. 네. 군수님, 구청장님 이 정도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주인 경우, 그 다음에 5번 교통사고 부상으로 몇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 경영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2개월간 치료니까 요건이 안 되죠. 네, 위탁 경영을 허용할 수가 없죠. 5번이 정답이. 작년에 이거 기출,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거의 뭐 주다시피 합니다. 공짜로. 그거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공부한 범위에서 되게 한 문제 들어가 있어요. 거의 들어가 있죠. 대리경작. 대리경작은 이야기를 잠깐 좀 듣고 봐요. 이런 강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들으면 돼요. 한 번 듣고 이제 교재 문제를 풀어보면 한 문제죠. 나오면 한 문제죠. 대리경작 제도 저 좀 봐주세요. 대리경작 제도 이런 제도입니다. 자, 우리 앞에 우리 선생님께서 저기 김포 평야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세요. 김포시에 김포 평야 김포시에 농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주말 되면 이렇게 가족과 뭐 이렇게 취미영농으로 네, 이렇게 주말에 오가면서 농업을 하고 계셨대. 근데 2019년도에 공인중개사 수험을 준비하면서 2019년에 그 농지에 가보신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집의 농지는 지금 배가 잘 피고 연결고 있습니까? 잡풀만 무성합니까? 잡풀만 무성하지. 이걸 김포시장님이 가다가 본 거예요. 이런 된장. 그래서 담당자에게 누구 농지인지 네, 조사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 수험 준비는 농업을 경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유휴농지를 방치를 한 거죠. 유휴농지. 그러면은 유휴농지로 이렇게 방치되는 농지가 늘어나면은 국가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이 농지 소유자는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인근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농업인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대신 경작케 하는 제도가 있다고. 이것을 대리 경작 제도로 한 거죠. 아, 그러면은 대리 경작자는 어떤 농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까? 유휴농지, 정당한 사용 없이 소유하고 있지만 휴경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인근지역의 농업인가, 농업인 내지는 농업법인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인근지역의 농업인가 농업법인으로서 지정할 자가 없어. 그러면은 학교라든지 기타 농업 생산자 단체 등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들이 이제 대신 경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작하면은 공짜입니까? 토지 사용료를 내놓으셔야 됩니까? 수확량의 딱 100분의 10입니다. 수확량의 딱 100분의 10, 100분의 10을 이제 토지 사용료로 내두셔야 되고요. 기분 나빠서 안 받으시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그냥 공탁하면 돼요. 받으십시오. 사정할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농지 소유자 우리 선생님께서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좋죠. 네, 합격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예전처럼 가끔 김포 오가시면서 그죠? 경작이 가능해졌잖아. 올림픽 타고 다니면서 경작하시면 되니까 막 그 BMW나 벤츠 뒤에다가 홈이 삽 넣고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 이렇게.
요즘에 농촌 가면은 그런 경우 많아요. 제 친구들 농업 하시는 그 친구 사과하고 이런 애들은 억대 연봉 무지하게 많아요. 젊은 한 40대는 거의 억대 연봉이 되는가 봐. 진짜 BM 타고요. 네. 거기에 삽 싣고 다니고 막 그래요. 해외여행 나보다 더 많이 가고, 와.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쉴 때는, 야, 여행도 많이 다니고, 부럽더라고. 근데 같이 나란히 있으면은 한참 형처럼 보여. 까맣게 걸려가지고. 근데 학교 가신 거예요. 그럼 내년에 경작할 수 있게 됐죠. 그럼 내년엔 대리 경력자 지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러면은 김포시청에 가셔서 잘 들으셔야 돼. 대리 경작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김포시청에 가서 내년에는 직접 제가 경작하니까 대리 경작자 지정 중지를 신청하셔야 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그러면은 1개월 내에 경작자 지정 중지 여부를 결정해서 이제 동지 소유자에게 알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 경작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내년에 직접 경작할 것이니까 지정 중지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경작 기간 만료를 해서 대리 경작 지정을 해제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서 유휴농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김포시청에서 근데 대리 경작자가 농지 소유자보다 더 게을러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경작 기간 만료되기 전에도 대리 경작 기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농지법상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은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거기 많이 쏘가요. 농지법상 대리 경작 기간은 3년으로 한다. O 믿겠습니까? X.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3년을 하니까 약정이 대부분 있겠죠. 약정하면은 그 약정된 기간이 법적으로 대리 경작 기간이 된다고. 설명 다 드린 것 같고요. 나올 만한 것은 거의 네, 다 지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여러분 대리 그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지만 바로 대리경작 지정을 못 해요. 휴경하고 있는 사유가 정당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인삼 농사를 하면 6년근을 캐잖아. 그러면 인삼이 토양에는 그 양분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인삼 농사가 안 되는데 그럼 지력을 이제 정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휴경을 해야 되잖아. 그럴 경우에는 휴경 사유가 정당할 때는 유휴농지지만 지정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문제 같이 볼까요? 자, 대리 경작하기 전에 자 14번 잠깐 보겠습니다. 농지이용 계획 수립 밑줄 꺼놓죠. 농지이용 계획 밑줄 꺼놓고 시랑 1번 시랑 군수장은 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농지이용 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시장 군수청장이 출구하면 되죠. 농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내려오십시오. 4번 내려오십시오. 4번 내려오셔서 출거하십시오. 관할구역 안에 농지 면적이 3천만입니다. 관할구역 안에 농지 면적이 2천만이 아니고 3천만 제곱미터 이하, 3천만 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농지이용 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이런 것은 지나갈 때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번 오시고 농지이용 계획에 따라서 농지이용 증진 사업이라고 있어요. 농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이제 우리 농업 사업이 있는데 농지법상 사업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이용 증진 사업 네 가지. 지나갈 때 살짝 읽어요. 1번 자 농지 소유권 저 뒤에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 농지 소유권 이전 촉진 사업 소유권 이전 촉진 사업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줄 2번 제일 끝에 농지의 임차권 설정 촉진 사업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 경영 촉진 사업 줄 것이고 그리고 4번이 농업 경영체 육성 사업 이 네 가지가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이에요. 농지법상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증진 사업에는 소유권 이전 촉진, 임차권 설정 촉진, 위탁 경영 촉진 그리고 농업 경영체 육성 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이 농지 이용 증진 사업에 해당됩니다. 5번이 답이죠. 자동으로 대리 경작자 지정 촉진 사업은 없습니다. 네, 지어낸 거죠. 5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가면은 대리 경작 나와 있습니다. 자, 농지법상 대리 경작제도, 대리 경작제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지당 군수국장은 유휴농지 동그라미 유휴농지에 대해서 직권으로 대리 경작을 지정할 수 있으나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직권 지정할 수도 있고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다. 제일 끝에 있다. 다음 2번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주를 거죠.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는 농지까지 줄 거나요. 손 떼고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할 수 없다. 잠깐만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왜 없는지 이유를 알게 되니까.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국도 2차선 국도예요. 2차선 국도. 2차선 국도인데 주변은 전부 농지죠. 뭐 들판이고 농지고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자, 근데 이 국도 2차선 국도가 4차선 국도가 확장됩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장공사 많이 하잖아. 확장 포장공사. 그러면은 이거 국도 확장 사업을 하려면은 이게 농지에 이제 그 시공사가 농지에다가 인부들이 묵을 수 있는 뭐 잘 수 있는 인부들이 있을 수 있는 사무실 같은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 또 식당도 만들어야 되니까 한밭집 같은 거 공사용 가승축물을 건축해서 공사 기간 동안에 쓰는 거 많이 보죠. 그럼 이때 농지를 농사 짓습니까? 타 용도를 씁니까? 국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국도 건설 사업이 끝나면은 가승축을 철거하고 다시 농지로 복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농지를 이렇게 공사용 가승건축물 등 축조 대상으로 일시 다른 용도를 사용한 다음 타용도라고 하는 거야. 사용한 다음 공사 끝나면은 다시 농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 그래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제도만 있다가 요즘에 그 겨울철 되면은 농지에서 눈썰매장 계절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얼음 축제도 하고 눈 축제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것은 일시적으로 며칠만 행사 기간 동안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면 되잖아. 이것까지 전부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서 국민 시간의 편의를 위해서 농지를 눈썰매장이나 또 겨울 축제 등 행사장 용도로 쓸 때는 이제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가 도입됐다고. 신고만 하고도 일시로 다른 용도를 쓸 수 있게 됐어, 농지를. 그럼 봐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라면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때가 있잖아. 지역 축제장을 쓴다든지 눈썰매장을 쓴다든지 공사용 가설주물 건축에 쓴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은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대리경제적 지정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대리경제적 지정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무엇인지 알아 이해가 되니까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썰매장이나 지역 축제장 등으로 계절적으로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이런 거 신설된 것도 있고. 자, 16번에 그래서 2번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는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정해도 대신 농사 못 지잖아. 다른 용도를 쓸 테니까. 그 다음에 3번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그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미리 지정을 예고합니다. 예고를 해야 그 아까 휴경사유가 정당하면은 이의신청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유휴농지라고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 예고 통지하고 예고 통지를 했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의신청 받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정 예고하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연결돼요. 이때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청은 7일 내에 심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17번 대리경작자 지정 제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3년. 오케이.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장목의 재배 전후에 지력정지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휴경하면은 휴경서가 정당하죠? 지정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지정할 수 없다. 3번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는 대리경작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4번 농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아까 잠깐 했었죠? 대리 경작 기간이 끝나고 몇 개월 전까지 지정 중지 신청이 되죠? 3개월 전까지. 그리고 5번 지정 중지를 받은 시장 군수장은 지정 중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역시 1개월 내에 대리 경작자 지정 중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4번, 5번 딱 묶어 두시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리 경작 기간은 이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책자 넘겼습니다. 넘겨서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1번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 사용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1번이 원칙이에요. 농지법상 농지는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60세 이상이 되어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된 기간이 5년이 넘으면은 임대 사용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60세 이상을 농지법에서는 고령으로 본 거예요. 웃기죠. 이거 옛날에 법을 만들었나 봐. 아주 옛날에. 저 처음 강의할 때도 60세였거든요. 지금은 농촌에 가면 60세는 청년이죠. 그죠? 빨리 한 80세 정도로 고쳤으면 좋겠어. 그죠? 네. 2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출거초 서명 계약 원칙이에요. 서명 계약 원칙이고 그 등기를 안 해도 시장 구청장에게 계약 확인받고 농지가 인도되면은 효력이 발생해요. 그 임대차 계약은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한다고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등기 없이 시장 구청장의 확인과 그리고 농지의 인도가 이루어지면은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은 서민의 원칙, 등기 없이 효력 발생 가능. 다음 4번.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다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이거 줄거듭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으면 몇 년? 3년으로 약정명수를 보게 됩니다.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경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차 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기간으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64번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23번에 보면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답이에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 녹관농자가 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정 대상, 녹관농자 아시죠? 지정 대상이에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허용이 되는 용도지역은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될 수 있는데 특별시 제외입니다. 특별시 제외. 그러니까 특별시 녹지지역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없어서 전국의 시도 가운데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없는 곳은 서울특별시만 없어요. 인천도 있어요. 알겠죠? 광역시 녹지지역은 지정 가능하고 특별시 녹지지역에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없습니다. 우리 그 지방에 가면은 이런 그 저쪽에 김씨 아저씨 농지는 말이야. 저거 절대 농지를 못 껴서 막 그렇게 하거든. 그 절대 농지를 못 꼈다는 게 뭐죠? 못 꼈다는 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하고 비농업진흥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도 있고 비농업진흥지역도 있고. 그러면은 농업진흥지역은 글자 그대로 농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농지니까 농지가 집단화된 곳이니까 개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럼 이제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살려면 농업진흥지역 사야 됩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입니까? 밖에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번에 1번이 답이고요. 넘어갔습니다. 자, 농지전용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전용. 농지전용은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무지하게 중요하죠. 실무에 나가면 무지하게 중요한데 시험이 나오면은 뭐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렵게 나오면은 법전 들고 가지 않으면 멈춰요. 이런 부분은 농지전용. 농지전용이 뭐죠? 농지를 농업경영 이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합니다. 그걸 이제 농지전용 하니까 쉽게 여기서 농지를 뭐로 바꾸는 거죠? 대지로 바꾸는 거지 뭐. 농지를 대지나 공장 용지 등으로 바꾸면 다 농지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농지는 평당 10만 원, 대지는 150, 공장 부지는 100만 원. 그러니까 전용은 곧 경제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전용을 농지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규제를 받게 됩니까? 규제에서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죠? 허가, 특례로서 신고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은 농지는 전용을 허가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허가받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 엄청 길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장관님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길어서 못 외울 정도예요. 농장. 근데 그 농장에 전용허가권이 위임되어 있어요. 위임되어 있죠?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적으십시오. 필기하십시오. 365페이지. 365페이지. 365페이지에다 필기를 합니다. 이거 필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안팎,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이 되죠. 시도지사. 뒤에는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돼요.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안팎,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농장.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겁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상, 전용면적,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 전용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3,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전용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면적은 얼마죠?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 미만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2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2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 전용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3,003만, 3만, 20만, 3,003만, 3만, 20만, 3,003만, 3만, 20만 해가지고 너무 쉬워요. 한번 봐요. 3,000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전용 면적이 3,000 정도 이상부터 시도지사 허가잖아. 3,000 정도 미만은 누가 허가죠? 그 하급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000 정도 미만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 거야. 그리고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시도지사 가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은 그 위에 시도지사 위에 누구죠?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직접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시도지사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은 누가 허가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2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시도지사니까 그 이상은 누가 하죠? 농장. 가운데만 딱 보면 돼. 3천, 3만, 3만, 20만. 그 미만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이상은 시도지사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러면은 쉽게 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못 외운다고 그러면 엄두를 못 내요. 이거 하나 외우고 한 문제 잡으면은 재수잖아. 그죠? 3천, 3만, 3만, 20만. 그 미만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이상은 농장.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하면은 땅을 하잖아요. 땅을 하면은 서울서만 땅 장소를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다 해야 돼요. 나가면은 개발 예정지는 대부분 가보면 뭐죠? 농지예요. 농지라고. 농지가 아니고 들어가면은 임야는 전부 그린벨트예요. 수도권은 맞잖아요. 농지가 많다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잠깐 공장 짓고 창고 짓고 전원주택 지으면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대부분 미만입니까? 대부분이 미만이잖아. 진짜 대기업이 공장 짓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허가권이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났어. 끝나고 임기 금방 시작인데 1년 내에 전용 허가 신청하면 눈치 없다고. 금방 군수되는데, 그죠? 함부로 전용 허가 해주지 않죠. 근데 선거가 내년 4월이라고 생각하자. 올해 허가 신청하면은 불가를 못하겠죠. 표 떨어질 걸 생각하면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손이 떨려서 무서워서.
그래서 허가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허가 잘 안 나면은 선거철 가까워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같이 볼까요? 364페이지 25번 문제 풀겠습니다. 농지 전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거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부터 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2번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 전용 신고도 하지 않고 출거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가능합니다.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다시 복구할 때는 전용 허가를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요하지 않죠. 이건 대표 선수는 기억해주는 좋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주무부 장관 자치단체장 동그라미에요. 주무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농지를 지정할 때는 우리처럼 허가받을까요? 협의할까요? 협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출구 때 농지 지정이 나요. 협의해야 한다 출구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배웠잖아. 농업진흥청 안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 미만까지는 전용허가권이 누구에게 위임되어 있죠? 시도지사. 3만 제곱 미만은 3,000제곱미터 미만은 시장, 군수, 구청장. 3만 제곱 이상은 농장. 그렇게 되겠죠. 5번 너무 중요해요. 출구십시오. 전용허가, 농지 전용허가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했는데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밑에 적으십시오. 절대 취소가 됩니다. 전용허가 절대 취소해서 농지 전용허가 취소 사유 가운데서 절대 취소는 절대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전용허가 취소 사유가 무지하게 많은데 다 외울 수가 없잖아. 절대 취소는 하나 외우는 겁니다. 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허가권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했으니까 이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절대 취소 사유가 되죠. 26번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줄거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가 원칙인데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알겠죠? 네. 올해 신설된 건 아닌데 작년, 재작년 정도의 제도가 도입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거든. 그래서 가능성을 두고 만든 문제니까 살짝은 봤으면 좋겠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은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썰매장 줄거죠. 지역 축제장 이런 것은 그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잖아. 이것도 전에는 다 허가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뭐를 바꾼 겁니까? 신고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썰매장, 지역 축제장 동그라미 해두고 자, 손 떼시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다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줄 것이십시오. 시장 군수청에게 타용도 일시 사용에 대해서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이때 국가나 자치단체장은 시장 군수장과 그 타용도 일시 사용에 대해서 신고합니까? 협의합니까? 국가나 자치단체 등은 협의합니다. 협의.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농지 전용 신고를 수리하거나 협의를 할 때는 농지로의 복구 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 줄거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나 신고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용도를 쓰고 다시 농지로 복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농지 복구 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 복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줄거 놓죠. 복구 계획 제출하거나 복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받으면 10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 수리가 1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 수리가 이성수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별 문제풀이 2개월 과정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9월달부터는 매주 동행모의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